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제24강입니다. 프로젝트 사례 이제 6번째 거 세계 속의 우리나라 이제 1단계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 주제는 애인 어린이집에서 했어요. 애인 어린이집이 아주 이 프로젝트를 잘해서 우리 컨퍼런스 때 이제 전체적인 거 전시도 했고 사실은 이제 이 원이 이 프로젝트를 잘함으로써 그 지역 사회에 너무 크게 이제 알려지게 됐고 지금도 아주 성공한 그런 어린이집입니다. 자, 주제 선정 이유 한번 보겠습니다. 유아들이 음악 시간에 세계 여러 나라 친구들과 하는 인사 노래를 불러보면서 한 유아가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 함께 알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발단 사건이죠.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이제 인사하는 거, 이제 이거 좀 알고 싶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발단 사건이 됐어요. 그래서 교사, 그럼 세계 여러 나라와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라고 하자 유아들이 관심을 보여서 세계 여러 나라와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알아보기로 하였다. 자, 세계 속의 우리나라를 주제를 통해서 자, 유아들이 조상들의 의식주 생활과 문화에 관심을 갖고 독특한 우리의 전통 예술과 전통 놀이를 경험해보고 즐기는 가운데 다양한 나라와 우리나라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고 전통을 계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세계 속의 우리나라를 주제로 선정하였다. 이 주제를 통해 유아들이 우리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 문화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했죠. 자, 전체적으로는 교육적으로 이제 잘 썼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나라 이제 이 주제를 이렇게 가지고 하려 그러면 가정에서 이제 협조가 잘 돼야 돼요. 자원 협조도 있어야 되겠고 또 가정 학습이 잘 이루어져야 되니까 우리나라는 주제는 가정과 연계 활동도 가능하고 또 지역 사회에서 우리나라에 관한 이런 많은 자원을 얻기도 좋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 교육이 우리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을 때 잘 이루어질 수 있어서 이 프로젝트 주제를 했는 것이라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되면 훨씬 더 이제 좋은 교육적인 주제 선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전 경험 나누기를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보았어요, 했어요, 뭐 맛있어요,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만 5세 정도 되면 선생님은 이제 무엇을 보았는데 어땠어요? 해봤는데 경험을 해봤는데 어땠어요? 자, 먹어봤는데 어땠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 더 이제 이 경험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하율이라는 아이가 우리나라 꽃과 다른 나라의 꽃을 비교해 보았어요. 그랬죠. 자, 우리나라 꽃 뭐하고 다른 나라 꽃 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우리나라 꽃이 더 이뻤어요. 이제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이제 좋으니까 경험을 좀 더 확장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엄마가 만들어주신 우리나라 음식 김치가 정말 맛있었어요. 이렇게 했죠. 김치가 맛있었다고 했고 아리랑 노래를 들려줬는데 슬펐다고 했고 한복을 입어봤는데 만져봤는데 부드러웠다고 했고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죠? 이제 느낌까지 다 얘기를 했네요. 자, 천안박물관에 가서 우리나라 역사에 관해 배우고 퀴즈도 풀어봤어요. 좋아요. 또 우리나라 국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리랑 노래도 불러보았어요. 무궁화 꽃을 관찰하고 도자기 그릇에 무궁화 꽃을 그려보았어요. 좋죠, 그죠? 태극기를 보고 다른 나라의 국기와 비교를 해보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태극기가 뭐 이제 어떻게 더 이제 좋았다든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죠. 위인도 이제 봤다는 거, 위인들을 본 것도 했고, 호랑이를 보았어요.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이제 보았는지 그런 내용을 좀 정리를 잘 했으면 좋겠고요. 추석에 엄마랑 윷놀이를 했는데 재밌었어요. 그럼 이제 민속놀이도 이제 관련이 될 것이고, 뭐 한복과 먹었던 것과 뭐 우리나라의 상징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전 경험으로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전 경험 활동을 이제 한 것을 선생님은 이렇게 아이들이 활동한 것을 이제 기록화를 해서 다큐멘테이션을 해서 저렇게 이제 표상한 것을 전시를 해주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프로젝트 전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전 경험 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브레인스토밍을 하죠.
물론 이전 경험할 때 스님은 오감각적인 자극을 자꾸 주면서 자기 경험이 이제 다른 사람의 이제 경험이 아닌 자기의 경험이죠. 직접적인 경험을 많이 이제 받아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데 이 브레인스토밍은 굉장히 그 창의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두뇌의 폭풍을 일으키는 그런 창의성 그 교육 방법이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으니까요. 자, 대부분 아이들이 했는 것이 이제 놀이와 관련된 거, 색깔, 뭐 음식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나왔네요. 나중에 보니까 빨간 글씨로 된 것이 이제 음식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나왔고, 우리 세시풍속에 관한 것도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하다가 보니까 세시풍속에 대한 것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면, 우리나라의 세시풍속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그 관련된 책자들을 이제 좀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이들 생각을 끌어낼 수 있는 거죠. 이제 브레인스토밍은 이렇게 나왔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유목화를 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우리나라 상징하는 것에서는 태극기, 무궁화, 또 한글, 애국가, 백두산 뭐 이런 게 나왔다면, 인물은 이제 유관순, 윤봉길, 이순신, 김유신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음식을 보니까, 자, 이 음식이 뭐 틀림없이 이제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죠. 자, 김치, 열무김치, 깍두기, 약과 전, 불고기, 잡채, 식혜, 떡국, 살강정, 한과, 송편, 유가, 백김치, 비빔밥 이렇게 됐잖아요. 자, 이렇게 길었을 때 여러분들은 음식을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상위 유목을 이제 다시 한 칸을 더 쳐서 음식 중에 주식에 관한 거, 아니면 반찬에 관한 거, 그 다음에 후식에 관한 거 이렇게 나눠버리면 훨씬 더 다양한 것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 상위 유목을 이제 다시 하나를 나누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자, 놀이도 이렇게 다양한 놀이를 했네요. 그다음에 이제 악기는 전혀 안 나왔다가 나중에 이제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 악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나왔죠. 자, 그러면 악기에 관한 것이 이제 소고, 장구, 뭐 꽹과리, 거문고, 가야금, 징북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 유목화 이렇게 됐으면 여러분 이 앞에 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요 빨간 것이 된 게 이제 음식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뒤에 빨간 것이 있는 게 여기다가 브레인스토밍에다가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브레인스토밍 없이 유목하여 이제 갑자기 나타날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빨간 것이는 다 저 속에 다시 브레인스토밍에 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포함할 수 있도록 해줘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상에 관한 것도 했고요. 이제 가옥도 했고 색깔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절기가 나왔어. 이건 굉장히 대단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절기를 안다는 거, 24절기를 안다는 건 이제 우리나라의 절기잖아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자, 그 다음에 맛. 그래서 저는 유목화를 할 때 우리 오감각적인 것, 쉽게 애들이 할 수 있는 거, 또 이제 이렇게 이 유목이 많이 나온 거, 길게 크게 나온 것들은 앞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감각적으로 하는 거 쉬운 활동을 먼저 이제 해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맛은 좀 앞으로 옮기고, 또 도구인데 자, 이 도구가 음식에 관한 도구도 있고 또 이제 생활 속에 필요한 도구도 있네요. 그러면 도구를 두 개를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많이 생각해서 도구에 대한 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더 종류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겠고요. 또 명절은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명절을 넣네요. 자, 떡인데 이 떡을 이제 떡 종류를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떡이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 없었을까요? 음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해서 또 음식 속에 떡이 들어가서 이렇게 다시 정리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유적에 관한 거, 이제 문양에 관한 것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제망을 보니까 앞에 있던 유목을 그대로 이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뭐 여기 이제 그 유목이 있는 것들이 다 들어가면 그 중심어가 이제 세계 속에 우리 이제 나라면
소주제가 이제 동그랗게 해서 지금 뭐 음식과 절기와 문양과 명절과 도구, 맛에 관한 거, 가옥, 인물, 유적, 상징, 놀이, 떡, 악기, 의상, 색 이렇게 했네요. 그럼 이제 거기 유목이 들어있는 것이 다 여기 주제망에 펼쳐지면 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목록표를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 목록은 전문가에게 물어볼 질문이 있고요. 또 교사에게 물어볼 질문이 있는데, 제가 질문 목록표는 언제 선생님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이전 경험 나누기 할 때 아이들이 경험을 얘기할 때 선생님은 이미 질문 목록을 만들 것을 생각하고 이 질문을 누가 했는지 누구의 경험에서 이런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죠. 그 다음에 책에서 알아볼 것, 인터넷에서 알아볼 것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원 목록표가 있죠. 자원 목록표는 1차적인 자원과 2차적인 자원으로 나누어지는데 실물에 관한 거, 자, 우리나라의 상징인 태극기, 무궁화, 한글, 애국가, 백두산. 자, 이거 실제 실물을 볼 수 있는 것들은 1차적인 자원으로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2차적인 자원이 이제 사진으로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 우리가 이제 백두산은 지금 가기 힘들잖아요. 그 한라산은 또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사진 같은 거는 전부 다 2차적인 자원으로 넘기는 게 좋고요. 자, 음식도 실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들, 볼 수 있는 것들을 다 적으면 되겠고, 자,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의상, 가옥, 또 음식의 색깔, 자, 음식의 종류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색깔과 연결을 하면 되겠고, 도구, 이제 떡, 유적지, 문양 뭐 이런 거를 이제 다 해서 봤어요. 그런데 유적지도 지금 첨성대나 다보탑이나 석가탑이나 석빙고는 경주에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 원은 천안에 있거든요. 이제 가기 힘들잖아요. 그까지 견학을 못 갈 것 같으면 이거 유적지도 사진을 통해서 보면 2차적인 자원으로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은 한복을 만드는 사람, 전통 옷을 만드는 사람, 전통 음식을 만드는 사람. 자, 이렇게 해서 직업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전통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여기다가 이제 직접 우리가 인터뷰하고 전문가로 모시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면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또 현장 견학 장소로 이제 이런 천안에 이제 근교에 있는 그 독립 기념관 이런 데 이제 가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 1차적인 자원이 여기서 이제 속하는 것도 있고 안 속하는 것도 있는데 그 이상 우리가 못 가는 거는 2차적인 자원으로 넘겨야 됩니다. 자, 2차적인 자원에는 사람이나 책이나 동화 자료, 뭐 시청각 자료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인물 중에 이런 사람들 다 이제 우리가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이런 분들은 사진으로 밖에 볼 수 없잖아요. 영상으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 다 2차적인 자원으로 하면 되고 정보를 주는 책은 책 제목과 지은이와 출판사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동화책도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사진 그림 자료도 우리가 아이들하고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은 다 여기다가 넣으시면 돼요. 자, 명화 감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동영상 자료 마찬가지고요. 동요 및 음악 감상도 이제 음악도 실제로 이제 들려줄 수 있는 건데 그 음악이라는 것이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음악회는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구분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상 자료 관련 사이트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예인 유치원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예인 어린이집요. 그 천안에 있는 예인 어린이집은 이 프로젝트를 이제 선생님들이 교육도 잘 받았고, 또 실제로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리 컨퍼런스 때 이 전시를 이제 너무 잘해서 많이 칭찬을 받았어요. 선생님들이 그만큼 이제 통합 교육도 잘하고 교육도 잘 받고 실제로 현장에서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프로젝트 한 주제를 하면 정확하게 이론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 주제를 가지고 전체적인 전시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교사의 이제 헌신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또 원장님도 그런 마인드가 돼야 돼요. 교사와 또 원장님과 또 아이들이 다
협력해서 이걸 만들어내고 또 부모들도 이제 자원 또 보내주시고 협력을 해야 되니까 프로젝트는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도 그런 교육을 해야 되죠. 원장님도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도와줘야 되겠고 부모들도 자원협조를 그렇게 많이 해줘야 되겠고 지역사회 사람들도 마찬가지 전문가들도 도와줘야 되고 아이들도 서로 이제 협력하면서 공동체식을 가지고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는 왜 좋냐면 혼자서 할 수 없고 협력해서 할 수 있고 거기서 공동체식이 생기면서 협동하고 살게 되고 서로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알고 자, 많은 아이디어가 내 혼자 아이디어보다는 다른 아이들과 같이 했을 때 더 많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게 되고 거기서 내가 몰랐던 지식을 또 얻게 되고 이러니까 좋은 프로젝트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다른 교육과정이 인간중심 교육과정이 아닌 다른 교육과정이 아직까지 나오기는 힘들다고 보고요. 인간중심 교육과정에서는 틀림없이 이 프로젝트를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교육 과정에 맞춰서 이제 통합하고 그 활동을 해보는 거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